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매년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단골 휴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고성입니다. 동해바다의 깊고 맑은 물에서 수영도 하고 프리다이빙도 하고 조용하고 탁 트인 분위기에 매료되어서 자주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성 바다를 제대로 품은 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바다를 품 안에 껴안은 듯한 건물의 위치. 이런 위치와 뷰를 가진 건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바다 바로 앞에 건축을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죠. 염분을 가득 머금은 해풍이라던가, 거기다가 여기가 강원도여서 바람이 엄청 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에 통창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런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멋진 건물을 만드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해답을 찾으러 가보시죠. 이거 입구부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자갈 깔아놓은 것도 너무 이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뜸의종의 집사 전재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건물은 총 6층이고요. 15개 객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객실이면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이 건물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내부 구경 빨리 해보고 싶다. 그러세요? 그럼 바로 이동해 볼까요? 바로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제일 높은 층이 뷰적으로나 저희가 내부적으로나 제일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설렙니다. 와, 이 뷰가 오 마이 갓. 액자가 필요가 없네요. 여기 창을 크게 내신 이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만져봤는데 이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벽지를 쓴 게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유지보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감성 자체가 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도 다 벽지인데 놀러 온 공간까지 벽지이면은 새로운 공간을 좀 예, 만들어주고 그래서 싶은데. 왔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게 그리고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걸로 더네드워드 페인트를 사용해가지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천장이랑 바닥이랑 다 통일감도 있고 벽이랑도 너무 좋습니다. 주방도 맞추신 거겠죠? 이 예, 톤 앤 매너를? 네, 톤앤매너 맞춰가지고 주방은 구성을 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케아에서 준비를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케아 그냥 이렇게 따깍따깍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제가 3D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사이즈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쁘고 깔끔하게 떨어질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3단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타일 사이즈하고 맞게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 타일 길이에 맞게요? 예. 어머. 다운라이트 떨어지는 것도 모양을 좀 고민해가지고 위치를 좀 시켰습니다. 아니 좀 죄송한 말씀인데 변태 같은 디테일함을 챙기셨는. 제가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요거 자쿠지.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그쵸. 몸 데우기도 하고 하면서 쉬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쿠지가 뭐 다른 것보다 좀 큰 편인데 성인 2분이 들어가도 좀 넉넉하게 사이즈를 구성을 했고요. 뭐 보통은 근데 이제 애기들 한 2명 데려와서 물놀이 시키기에도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방 안에 자쿠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습기라던가 아니면 또 네. 누수 문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습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위에 저희가 환풍기를 네네. 설치를 해가지고 거의 습하진 않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었어요. 네, 예. 방수를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연도 초에 저희 업체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내부 매지만 방수가 확실히 되는 걸로 재시공 다시 했었어요. 예, 확실히 물을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쿠지에서 이제 좀 몸도 풀고 노곤노곤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쉬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점프 해가지고 이제 침대 들어가고 그러죠. 아 근데 여기가 아늑한 게 좋은 게 여기 누웠을 때 바다가 그렇죠. 약간 높이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옆에 보면 저희가 한 단을 높였어요, 바닥을. 네네네네. 그게 실제로 자쿠지가 혼자서 벽처럼 튀어 올라와 있으면 좀 보기 싫은 게 많아서 침대 같은 이렇게 경우도 높여놔. 좀 더 높일 수 있게 해서 자쿠지가 침대를 가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침대도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서 이상하지 않게. 시야에도 안 걸리지만 동선에도 좀 맞게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세심한 배려가 한번 앉아 보시면은 좀 앉아도 느낌이 되나요? 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또 서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네. 보이는 느낌이 많이 달라가지고 왜냐면 해변이 안 보이니까 바로 네. 바다만 보여서.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요 문은 여기는 사실 저희가 히든도어로 만들었는데요. 네.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아 그래요? 네. 화장실도 근데 조금 희한한 게 문이 없죠. 네, 아니 보통 샤워부스 해놓거나 아니면은 네. 욕조를 넣는다던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생벽.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하면 문이 그렇게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혼자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문을 닫지 않았고 또 문이 있으면은 그걸 청소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물자국 다 지워야 되고 네. 해야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문이라는 게.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문을 없애서 좀 타이트하게 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동굴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 같은데. 약간 객실하고 살짝 반전 분위기를 좀 내주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타일도 지금 질감이 약간 진짜 말씀하신 동굴 같은. 네네네. 좀 저는 놀라운 게 네. 설계 때부터 반영하신 거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지를 그렇죠. 생각을 한 걸 담은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탑 같은 것도 저희가 건축할 때는 타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또 고급스럽고. 근데 그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유지 보수가 좀 어렵고 아.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탑으로 해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거 뜯어내면 교체하면 되니까. 새 거로 되니까 그런 면에서 탑을 샀어요. 예. 이 밑에 선반도 일부러 나무 안 넣으신 거죠? 네네. 상하니까. 네, 그렇죠. 톤도 맞추고. 약간 분위기만 잡아주고 이게 또 없으면 바닥이 딱 보여가지고 더 지저분한 안 이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죠. 좋습니다. 역시 설계 때부터 잘해야 이게 건물이 예쁘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매력적인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아, 왜 이 턱이 없죠? 보통 여기 입구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턱에 이제 기울기를 줘가지고요. 손님들이 보통 저희는 캐리어를 많이 끌고 오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캐리어를 이제 끌고 올 때 좀 편안하게 올라오시라고 가끔 장애인분들도 이제 오시는데 이런 턱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턱을 스무스하게. 없애게, 예, 편하게. 이것도 굽에 잡고 하려면은 또 설계하고 예. 시공 때 신경 썼어야 했잖아요.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요. 사실 생각보다 시공하시는 분이 이걸 어려워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시공 변경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끝까지 그래도 밀고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도 되게 만족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가지고. 예.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 지금 요소요소마다 세심함이 느껴지고요. 이 디테일함을 챙겨야지 이렇게 좋은 방을 만든다. 건축주가 안 챙기면은 이제 안 일어나긴 하죠. 아, 계단에도 해놓으셨네, 그림을. 오! 우와! 어머! 어머, 바다에. 예. 바다 안 가도 되겠는데요? 아니, 세상에. 엄청 길게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총 한 13.5m 정도 되고요. 뭐 한 6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수영장 물 무게도 있고 네. 얘도 누수가 전 좀 근데 걱정될 것 같긴 하거든요. 걱정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게 옥상에 하는 게 맞나 1층에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수를 한 7겹 했어요. 사실 한두 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7겹 정도 방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좀 신경 쓰셨던 거 있어요? 방수 외에? 방수 외에는 사실 타일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모자이크 타일로 수영장을 많이 그죠, 많이 꾸미는데 하죠. 그 네모. 모자이크 타일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600에 600 타일을 큰 걸로 아예. 예, 쓰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매지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타일로 시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짙은 색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흰색 쓰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청소를 진짜 너무 열심히 안 하면 예,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관리에는 자신 있었으니까 흰색 계열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이 외부로 순환을 해가지고 이제 낙엽이나 더러운 먼지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우, 좋다. 너무 사선으로 예뻐요. 들어간 거 네, 잘 됐죠?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항상 드린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건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원래 저희가 여기서 펜션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었고 그게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여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일군 것들이 정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뭐랄까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형이랑 저랑 이제 차라리 계속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펜션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이제 실현화된 거죠. 네. 원래 건물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럴 경우엔 리모델링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신축하는 큰 공사가 되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신축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원하는 컨셉과 그 구성을 갖추려면 기존에 있는 구조로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아무리 이제 보강하고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규모 면이라던가 아니면 형태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돈이 생각보다 뭐 적게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물론 신축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적게 들어가는데 컨셉이나 이런 것까지 약하게 될 바에는 좀 더 리스크를 짊어지자라고 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좋긴 하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생각했을 때 바닷가 앞에 건축은 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외장재를 또 하얀색으로 또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신 거죠? 뭐 사실 흰색 외장재가 이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굳이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흰색이 좀 약간 아이보리 이렇게 그것도 이제 나름의 멋이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을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바닷가랑 어울리는 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흰색이니까 난 다른 색을 써봐야지 했을 때 오히려 더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고 바다와 같이 사진을 담았을 때 이제 좀 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제 흰색을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자재가 그렇죠. 해풍이랑 연문이면 어쨌든 부식되거나 할 텐데. 네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타일도 있고 뭐 고벽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좋은 자재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선택하시죠. 스타코라는 자재가 옛날부터 사실 뭐 드라이비트라는 옛날 이름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와 컨셉을 맞추는 자재는 이제 스타코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타코 안에서도 브랜드에 의해서 이제 내구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테라코에서도 이제 제일 높은 등급에 있는 이제 스타코를 사용했고 해풍이나 또 이런 거에 아주 이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재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셨겠는데요. 이게 내 건물에 맞는지 견딜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사실 파벽돌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파벽돌이 물을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해풍 같은 걸 흡수했을 때 염분 흡수율이 높아지면 사실 안에서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예 이제 흡수를 안 하는 자재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코 계열은 시공자의 스킬에 좀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벽에 티가 좀 나다 보니까. 네네. 그거는 걱정 없으셨어요? 아, 그 부분은 사실 시공하기 전까지는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긴 아, 해요. 그래요? 예, 저도 이게 시공 스킬이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는데 다행히도 속초에 계시는 이제 스타코 하시는 분이 좀 오랜 경력을 가지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속초에 내려와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셔가지고 다행히 잘 만나서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운이 좋았습니다. 네. 운이 그렇죠. 따라줘야 좋은 거죠. 여기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네.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창을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메인인 부분이고요. 모든 이제 객실 컨셉이 이제 이 창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긴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창을 크게 그리고 전체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이 창을 즐길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아예 이제 뭐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유리로 된 걸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건축감리 분께서 좀 저희가 워낙에 바람이 이제 세게 불고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돌풍이라는 게 불거든요. 그 진짜 정도로? 예, 돌풍이 불면 뭐 다 날라다닙니다. 이거는 좀 리스크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검사를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제 설계 검사를 했었는데 좀 그때 이제 불합격이 나와가지고 프레임 있는 바꿔야 이건창호 쪽으로 해서 다시 강화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자재 쓰셨네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20년은 그래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일 메인인데 가장 좋은 자재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좀 이해도라던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한 11년 정도 다녔었어요. 네, 회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건축 쪽은 아니었지만 이제 보고 듣는 쪽이 워낙 많이 있었고 관심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건축주분께서 네. 생각하셨을 때 다시 건축하면 이거는 꼭 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 페인팅을 할 때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 벽 페인팅? 네, 전체적으로 페인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페인팅이라는 자재를 시공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냥 벽지 같은 경우는 이 페인팅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제 사실 이걸 할 때 문제가 타일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인팅도 마무리해야 되고 뭐 다른 것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정이 너무 겹쳐서 좀 그 공정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 공정을 아예 끝내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결국에는 한 달이면 끝낼 걸 2달, 3달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급할수록 오히려 천천히 네, 맞습니다. 하나씩 해나간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그렇죠. 네, 절대 경험하지 못하면 네. 빨리빨리 마무리가 지금 공사 기간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안 끝나냐. 제가 그러다가 2달 그냥 넘겼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숙박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컨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설계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팔려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왜 호텔이 이런 컨셉을 잡았을까? 장사가 잘 되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사실 해외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국내에서 만약에 숙박을 한다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설계를 알아볼 때 전국에서 알아봤었는데 건물하고 숙박을 설계하고 지어보셨지만 실제로 숙박업이라는 거를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에 사람이 대한 이해도가. 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간 자체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축을 하고 싶은 건축주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건축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이건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하우빌드 꼭 이용하라고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사실 건설회사를 10년 다녀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지만 개인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못난 업체들을 많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많기 보니까. 때문에 하우빌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줬었고요.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건설을 하려면 이제 목적성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몫이 진짜 중요했고요. 근데 목을 선정할 때도 이게 어떤 컨셉이냐, 예를 들어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바닷가하고 이제 밀접한 곳이 있고 아니면 좀 산 안에 그쵸, 넣은 그쵸. 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아예 촌캉스로 해가지고 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을 이제 고민해서 자기가 예산을 잘 미리 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은 하고 싶은데 돈이 어떤 컨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컨셉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컨셉이 아무 때나 갖다 놨을 때는 팔리진 않으니까 예산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겁이 나면서도 근데 겁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축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내고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되게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건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조심하면서 건축을 하는 게 네.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